네, 지금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모두 마이크가 꺼졌는지 좀 날씨가 마이크 좀 껐, 날씨가 좀 시원해졌지요. 저는 이제 산속에 살다 보니까 요사이 자는데 에어컨 없이도 어차피 에어컨은 없습니다만은 에어컨 없이도 잘 자고 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면 좀 춥습니다. 네, 그래서 광주는 겨울입니다. 그리고 몽골은 10도, 12도입니다. 이제 잠시 뒤면 한 2주쯤 지나면 이제 본격적인 가을로 접어들어가지고 뭡니까 천고마비라 그럽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독서의 계절이라 가지고 공부하기 아, 딱 이따 좋은 계절입니다. 몽고가 몇 도라고요, 지금? 여기 온도요? 아니, 12도, 몽골, 3도, 3도, 예? 12도, 12, 3도요. 12, 3도? 뚝 떨어졌어요. 예, 어디 춥겠네요. 어딘데요? 예, 어디? 몽고, 아, 몽고. 울란바토르 외곽입니다. 예, 아이고, 지금 몽고에서 지금 수업을 듣고 있습니까? 예. 이야, 시대가 정말 좋아졌습니다. 교수님 한마디가 무서웠어요. 아, 나도 몽고 가서 수업을 할 건데. 그 여기 몽고에 춥습니다. 가셨으면 몽고에 가셨으면 몽고의 그 중의학에 대해서 알아보십시오. 그러니까 외국인이 중의사 자격증 가져 있으면 그 개업을 할 수 있는지 그런 거 알아보고 오십시오. 알아볼 때가 잘 없어가지고요. 그리고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집중. 그리고 오늘은 실호 달음음 맞습니까? 제 컴퓨터가 좀 맛이 가가지고 수리하는 바람에 중간 좀 사라져가지고 그럼 그 시호 달원 음에 대해서 이거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이제 호박 약 중에 하나가 이제 호박 말이라고 있는데 말이라는 것은 이제 분말을 말합니다. 분말. 그래서 이제 호박이라는 것은 뭡니까 뭐라 합니까 소나무 송진이 그럽니까 화석이 된 걸 말하죠, 그죠? 근데 지금은 이것도 아마 거의 내가 봐서는 구하기 힘들 것 같은데 근데 이것은 좀 비쌉니다. 비싼데 이제 비싸기 때문에 이거 일반적으로 탕으로 먹지 않고 그냥 소량해가지고 분말을 해가지고 이렇게 먹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호박 분말을 제외한 나머지는 수전에서 이제 한다가 돼 있고 그다음에 CO와 근데 초과는 휘발성이 강해가지고 수전하지 않습니까? 장기간 수전한다고 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호박 분말은 탕약에다 소량씩 넣어가지고 먹는다고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 약은 이럽니까 바로 이제 이 약이 허지의 약이죠, 그죠? 화의 약이죠, 그죠? 그래서 작용이 보면 바로 항열 이제 전문에 항열 왕래에서 배웠죠, 그죠? 항열 왕래. 그래서 대부분 다 담낭염 같은 그런 증상이 이제 많이 따져 있고 말라리아든가 아니면 유행성 독감 같은 데도 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온 전신이 아플 때 여기서酸통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이 용어에 대해서 이제 이런 시험 보실 분들은 중국에서 하려고 하면 알아야 됩니다. 그냥 전신이 그냥 뻐근하고 우리하고 아프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중감 이것은 바로 이렇게 여기서 바로 머리 두자에다 이제 무거울 중자죠, 그죠? 그래서 이제 헌종 이라면 이제 이 말은 이제 이 중이란 말이 중말하고 헌종이라는데 여기서 바로 무겁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토헌종, 설티헌종 이라면 이제 머리만 이제 아니면 몸이 무겁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도 그런 말 사용하지 않습니까? 몸이 무겁다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어찌 보면 이런 단어도 아마 기원이 아마 어원이 중국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소화불량. 이것은 바로 이 앞에 있는 이 화해제가 내용들이 전부 다 소화기랑 관계되는 것들 내용들이지, 그죠? 담낭염이라는 거나 비장병.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슴이 답답하다는 거나 아니면 이제 그런 것들에 의해서 바로 흉협, 이제 비만이라고 합니다. 흉협 비만. 흉은 이제 가슴을 말하고 협은 이제 옆구리를 말하고 그리고 이제 비만이 것은 이제 뭐가 답답한 뭐가 막힌 듯한 그런 느낌 말합니다. 그리고 구역질 구토가 있고 그다음에 혀가 텁텁하고 식욕부진이 있다. 이 텁텁하는 것은 바로 밑에 보면 나오는 게 이것은 바로 설홍태백 여적분 바로 이것은 혀가 붉고 설태가 배가한데 근데 여는 여라는 것은 여러분들 한문으로 알고 계십시오. 여 이 말은 바로
마치 뭐뭐와 같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바로 여기서 뭔가 바로 적분은 바로 여기서 적이라는 쌓이다 말이죠. 분은 뭔가 말은 바로 여기서 바로 밀가루를 말합니다. 그래서 바로 설태가 마치 그러니까 밀가루가 쌓인 것과 같다 이런 뜻입니다. 그 마이크를 꺼주세요. 그 다음에 맥은 이제 맥은 이제 그러니까 이제 현활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방해는 이제 그 시효와 황금. 시효와 황금은 이제 앞에서도 나왔는데 이것은 대부분 다 이러니까 바로 그 이제 그러니까 소양증에 있어가지고 대부분 다 같이 섞어 쓰는 한 세트입니다. 한 세트. 그리고 대부분 다 그러니까 그 황금은 이것은 이제 그러니까 청열에다가 이러니까 또 하나는 그러니까 근데 이제 화습 작용이 있죠. 그죠? 습을 없애는 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담낭염이라든가 이런 바로 그 소화기에 염증이 있을 때 이 황금을 많이 섞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거 마찬가지로 시오랑 같이 섞기도 하고 열을 없으면서 습을 없애는 그런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초가, 후박, 반하 이것은 전부 다 바로 습을 없애는 약입니다. 바로 기를 돌리면서 습을 없앤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반표 반멸이에 이제 습탁이 있을 때 이럴 때 이제 사기를 제하는 중요한 약이 다 되어 있고 그래서 이 세 가지 약은 모두 다 따뜻한 약입니다. 따뜻한 약. 그리고 이어서 그러니까 또 황금하고 이제 시효는 약간 찬 약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쓴다 그러면 또 이제 그렇고 대부분 다 약을 처방할 때 이렇게 같이 섞어줍니다. 열성하고 이제 한성하고 그 비율을 이제 조절을 잘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제 그 반대가 됐다면 약간 좀더 심해질 수 있고 비율을 이제 한 가지 약을 찬성지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제 환자 열지 그래가지고 몸이 찰 때도 이제 그러니까 열성약을 사용하겠죠. 그죠? 그럴 때는 마찬가지로 순수하게 열성약만 사용하지 않고 그다음에 한약을 약간 섞어줘가지고 6대 4대 7대 이렇게 섞어줘야만이 바로 그러니까 부작용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런 걸 이제 섭을 없애면서도 이것도 한성약이기 때문에 같이 섞어주면 이제 그러니까 바로 그 다른 부작용 같은 걸 예방할 수가 있겠죠. 그죠? 밑에는 또 그러니까 이것은 또 강활과 독활 이것은 이제 그냥 이 두 가지 약은 이제 섭을 없으면서 보다 거풍통락 거풍 이제 그러니까 거뭐 거풍통락 그래서 바로 이런 작용이 있다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거풍통락 예. 이것이 뭔가 하면 바로 바람을 없애주고 가람을 없애주고 바로 경락을 통하게 해준다 이런 말입니다. 바람을 없애주고 바람이라는 것은 이제 상당히 포괄적인데 한사도 포함될 수 있고 아니면 중풍 같은 것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그 한사 이런 걸 말하겠죠, 그죠? 여기서 바로 경락이 이제 한사로 인해 가지고 경락이 막혀 있을 때 이걸 뚫어준다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즉 바로 이것은 관절이 아플 때 온몸이 아플 때 이렇게 사용한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강활은 상체가 아플 때 바로 팔이 아프고 목이 아플 때 이런 사용하고 독할은 허리와 하체가 아플 때 사용합니다. 그럼 전신이 아프다 그러면 두 가지 같이 사용하겠죠. 그래서 바로 이어서는 이 두 가지는 그냥 무조건 이제 관절이 아플 때 사용한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그다음에 강할은 상체 그다음에 독할은 하체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실은 이것은 그러니까 바로 기를 아래로 내려온 장이 되어 있죠. 그죠? 중초로에 막힌 이제 기를 막아준다, 뚫어준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호박분말은 이것은 첫 번째는 이름입니까 바로 그 활혈 작용이 있으며 그다음에 통락 작용이 있고 그다음에 신경을 안정시키는 그런 작용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그 뭡니까 소변 작용이 있습니다. 배뇨 작용이. 그래서 이것은 바로 이제 신경을 안정시키고 바로 의혈을 풀어준 데다가 소변을 약간 뭡니까 그 바로 배출시키는 그런 작용이 있다고 그 이제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감법에 있어가지고 열사가 심해져가지고 이제 설폐가 누럴 때 이럴 때 이제 여기서 바로 설태가 누렇다는 것은 바로 섭열이 많은 걸 말합니다. 섭열이 많은 것. 그런데 섭열이 많으니까 근데 여기서 이 약들은 전부 다 따뜻한 약들입니다. 따뜻한 약들. 그렇기 때문에 이 너무 따뜻한 약들을 많이 쓴다 그러면 도리어 이러니까 그 섭열이 더 심해질 수가 있습니다. 누른 게 더 심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전부 다 바로 여기서 섭열이 많다 보니까 여기서 그러니까 청열에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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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화습약을 섞어야 되는 거죠. 바로 섭을 아니면 이섭약. 그래서 바로 열을 없애면서 섭을 없애는 약 이런 약을 섞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바로 이제 열이 많으니까 지모, 그다음에 황백 같은 걸 씁니다. 황백 같은 것들을
그다음에 그러니까 그 석고라든가 아니면 뭐 천하보통 이런 거 쓰고 써도 그다음에 또 하나는 바로 그 하고초라든가 아니면 치자 이런 데 쓰고 써도 됩니다. 그래서 텍사 같은 거 쓰고 써도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섞을 것들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중약을 다 배운다 그러면 이런 내용들을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필히 이제 섭이 많을 때는 필히 바로 복령 같은 거를 쓰고 줍니다. 복령. 복령은 바로 여기서 이습을 시키면서 건비작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변이 막히고 복부가 팽팽하고 아플 때 이럴 때 이제 바로 열결리실 이제 여기서 바로 열이 뭉쳐가지고 알이 이제 딱딱해지다 그런 개념이죠, 그죠? 그래서 생대황을 또 섞어가지고 마구니에 있던 바로 사계를 대변으로 배출한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제 그 자반 붉은 반점이 나올 때 그런데 여기서 바로 그 한의학에서는 한의학이 아니다 중의학입니다. 중의학에서는 이제 피부에 붉은 반점이 나올 때 이것은 전부 다 바로 혈열이라고 합니다. 혈열 그러니까 바로 피에 바로 열이 있다 이 말이죠. 그죠? 피에 열이 있다. 그래서 이제 열이 어디에 있느냐? 열이 어디 있느냐? 그걸 이제 일반적으로 고열이 있다 그러면 대부분 다 바로 기에 열이 있다고 기열이라고 보고 그다음에 이제 뭡니까 그 기열과 그다음에 혈열과 차이점은 이제 바로 반점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두고 차이를 둡니다. 그래서 바로 여기서 이제 고열이 있더라도 바로 반점이 있다 그러면 이것은 바로 혈액에 바로 열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양혈지혈 시켜서 바로 생지황이라든가 그다음에 적장이라든가 목단피라든가 아니면 그러니까 자초라든가 아니면 현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모두 바로 양혈지혈 시키는 것들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자주 많이 쓰는 것은 바로 이 세 가지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근데 이제 현삼은 이제 그러니까 그 약발이 너무 세고 자초는 약간 알레르기 경향이 있다든가 아니면 심지어 이러니까 바로 여성 생리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좀 약간 조심해야 되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그러니까 그 이제 그 주의사항은 단순히 이제 음허나 아니면 진액 부족 이제 환자한테는 절대 금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처방에는 뭡니까 초가, 후박, 강할, 독할, 반하 등 이제 성질이 매우 맵고 조열한 바로 이제 그러니까 그 많이 덥다 이 말이죠, 그죠? 이제 건조하고 열자 이 열자가입니다. 바로 이 열자가 이 열자입니다. 이제 건조하면서 덥다 이 말이죠, 그죠? 건조하면서 덥다. 그 약재가 포함돼서 따라서 이제 몸에 습기가 없고 정제입니까? 정된 진액만 부족해 마른 기침하거나 조열이 나는 환자에게 쓰면 바로 진액이 바짝 말라가지고 바로 병세가 더 악화된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제 일반 감기 환자 이럴 때 바로 단순히 찬바람 맞아 재채하거나 오한이 나는 감기 초기에는 약성이 너무 강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이 전부 다 바로 섭외를 없애는 약들이고 그다음에 이것은 대부분 다 그 표정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그러니까 그 반표 반리죠, 그죠? 반표 반리 반표 반리에 바로 있는 바로 중간에 있는 바로 그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약간 그러니까 감기하고 약간 다른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사용하지 않는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그러니까 그 조화감비제는 바로 이제 간과 비장을 조화롭게 한다 이 말입니다. 바로 조절한다 이 말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이제 목극토라고 이제 전문 시간에도 이야기했는데 목극토. 근데 목극토는 바로 이제 그 오행에서 이제 목화토금수가 있죠, 그죠? 목화토금수가 있는데 하나 건너뛰는 건 이제 목화토 그러니까 이제 건너뛰는 건 바로 극이 되죠, 그죠? 그래서 이제 목의 기가 너무 세가지고 바로 토를 이제 극하는 거. 그래서 바로 이제 목이라는 것은 대부분 다 이제 이것이 바로 현대적으로 본다면 교감 신경이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토는 바로 부교감 신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교감 신경이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그러니까 바로 이제 이 두 가지 신경계가 현대의학적으로 봤을 때 부균형을 이래 가지고 바로 나타나는 그런 증상을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이것이 이제 주 그 증상에 보면 신경성 위염 같은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신경성 위염 아니면 심계라든가 많은 불면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이런 증상들이 있을 가능성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로 그 현대 질병이 있어가지고 이 약들을 그 사용하는 그 경우들이 많고, 그 다음에 꼭 위장병이 아니더라도 다양한 증상이 있을 때 이럴 때 바로 심리상의 이상이 있을 때 이럴 때도 이 약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제 뭡니까 그 간과 비장의 기능적 불균형을 치료하는 처방이다 돼 있고 이제 중의에서는 간의 기운은 바로 사방으로 소통시키는 소설하는 기능을 있고 그다음에 비장은 음식물을 소화 흡수하는 바로 이제 운하라 그걸 운하라 가지고 운하 담당을 한다 돼 있습니다. 운하는 바로 운은 운송하다 이 말이고 화는 바로 변화하다 이 말입니다. 변화하다. 그리고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음식을 뭐 이렇게 음식을 이렇게 먹으면 내려가지고죠. 이 내려가는 이것이 바로 운이라고 합니다. 운이라고 화는 뭔가 하면 화는 우리가 먹었던 것들이 만약에 밥을 먹었을 때 밥이 이러니까 흡수돼 가지고 그것이 뭡니까 그 당으로 변해 가지고 이제 에너지를 사용하고 다시 이제 뭡니까 ATP로 변해 가지고 이제 지방으로 변해가 저장되는 이 변화 과정 이걸 바로 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 운하라고 해서 두 가지 기능을 말하는데 바로 소화와 바로 흡수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 스트레스나 정서적인 바로 울분으로 인해 가지고 감기가 뭉치면 이것이 바로 감기 울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애들 말로 한마디로 말하면 열받았다 이 말이죠, 그죠? 열받았다. 그래서 이제 스트레스 받았다 뭐 이런 말이죠, 그죠? 그다음에 목극토의 변기가 있으면 바로 이제 병의 이제 그 메커니즘을 말하죠. 발생하는데 이것이 바로 그 간목극비 바로 간의 목이 바로 비장을 극한다 돼 있고 그다음에 간비불화 간과 비장이 바로 화합하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현대적으로 한다 그러면 신경성 위염입니다. 신경성 위염.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그 모든 질병 그러니까 그 상당 부분의 질병 모든 것은 아닌데 상당 부분의 질병들은 대부분 다 이것이랑 관계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제 신경성이라고 말하죠, 그죠? 왜냐하면 바로 이제 그러니까 그 메커니즘에 이제 그러니까 이제 위장병도 보면 이제 그러니까 뭐 음식을 잘 못 먹었다든가 아니면 헬리코박터라든가 이런 것들 올 수도 있는데 근데 그런 거 아니다 그러면 대부분 다 이러니까 바로 신경계의 불균형을 이래 가지고 이제 이제 오는 걸 말하는데 근데 신경성 위험이란 말은 바로 현대적인 바로 양방적인 그런 용어인데 근데 이 용어가 만들어진 도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근세기에 만들어지는 그런 용어인데 그런데 이것이 2000 몇백 년 전에 황제내경에 나옵니다. 황제내경이 뭐냐? 2000년 전에 바로 황제내경에 바로 이 목극토라는 이런 용어가 바로 이 용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에도 벌써 이걸 알았다는 거지. 이것이 바로 목극토가 바로 이것이 바로 현대 바로 위험이라 이것이 이제 딱 내용이 딱 보면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이제 이 한의학을 순수하게 안해학 중의학 자꾸 중요하게 순수한 그러니까 그러니까 무당 이러니까 그 귀신 신나락 가면 그런 이론이 아니란 말이겠죠, 그죠? 그리고 어찌 보면 현대의학도 이런 이론을 근거해 가지고도 만들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이제 그 조화 간비제는 간을 풀어주고 이것을 바로 그 소간 유간이라고 합니다. 유간은 바로 유는 이제 부드럽게 하다 이 말이죠, 그죠? 바로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어서 바로 소간은 소통식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간을 풀어주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간을 부드럽게 한다 이랬고 그다음에 눌렸던 비장 기능을 튼튼하게 한다 이것은 바로 건비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은 정의라는 것은 앞에 내가 나와 있던 그런 내용들은 이제 똑같은 내용들이고 그다음에 치료 원칙은 여기서 바로 소간 건비 간을 풀어주고 그다음에 비장을 튼튼하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전번에 건비환이라고 사왔죠, 그죠? 건비환 사왔는데 바로 그런 약들이 그러니까 이제 건비환은 순수한 이제 그러니까 대부분 다 그러니까 이제 비장을 보호하는 그런 약들이 들었는데 그런데 그런 약 안에서 대부분 다 바로 간을 풀어주는 것들이 이제 꼭 간이 아니더라도 바로 진피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진피 것이 바로 그러니까 이기약입니다. 이기약이고 그다음에 자기약도 마찬가지로 이것은 바로 소관작용이 있죠, 그죠? 그다음에 또 아닙니까 당귀라든가 이것도 바로 소관에다가도 유관작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순수하게 그런 약을 사용하고 이런 걸 섞었다 그러면 이러니까 그것은 바로 이제 건비에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바로 이 소관하는 약을 섞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간을 풀어주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건비 양의법 이제 비장을 튼튼하게 하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위장을 이제 그러니까 양생한다 이제 이런 뜻이겠죠, 그죠? 이런 법으로 치료한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치증은 이것은 바로 제가 그러니까 이거 그러니까 저도 이제 중의학을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 그러니까 학사 5년 그다음에 석사 3년 박사 3년 해서 토탈 11년을 다녔습니다. 11년 동안 다녔는데 그 객지에서 저도 그러니까 나이 많아가 다녔는데 그때는 그러니까 저도 뭐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우여곡절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제가 빗나갔을 때 저를 이제 그러니까 인도하기 위해서 이끌어주는 그런 신적인 그게 있더라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첫사랑의 실패입니다. 저도 이제 그때 이제 중국 여자, 한족 여자를 이제 사귀었는데 그때 이제 뭐
뭐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었는데 근데 하늘이 돕지 않았는데 결혼 못했는데 그래갖고 이제 그때 헤어지게 되는데 그때 저는 진짜 엄청나게 그러니까 사랑의 상처를 이제 그러니까 알아가지고 그때 이 옆구리가 아파가지고 거의 엄청나게 아파가지고 손도 못 댈 정도로 아팠습니다. 손도 못 댈 정도. 이거 다음은 뭐 아파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그 사람 쾌행 해가지고 그러고 이제 그러니까 그때 제가 3학년 때 했을 겁니다. 아마 3학년 때가 그때 이제 실습 나가고 이럴 때인데 그러고 이제 이제 과에 이제 그러니까 그 내과에 가가지고 이제 그야 이제 아프니까 이제 이 아프다고 하니까 그때 딱 물어보더라고. 그래갖고 이제 너 요새 뭐 속상한 일이냐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이제 좀 그런 있다 이렇게 하니까 나무 하는 말이 너는 그 진단학을 또 다시 보라 하더라고. 그러면서 그때 끊어준 약이 바로 밑에 나오던 바로 이 소요산입니다. 소요산. 그런데 저는 그 소요산을 먹고 일주일 먹고 나니까 그 아픈 증상들이 싹 없어지고 마음이 기뻐졌더라고. 내가 그때 이제 괴로워가지고 여자 때문에 괴로워가지고 휴학을 할까 그런 생각하고 있는데 근데 이 약을 딱 먹고 나서 딱 나와버리니까 그때 정신이 바짝 들더라고. 야, 내가 그동안 뭐 했나 이런 생각이 들어. 그리고 다시 공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약들이 근데 여기서 바로 이 약들이 지금도 아주 많이 사용하는 게 여기서 바로 첫 번째 보면 여기서 보면 그러니까 바로 심리 기체 증상입니다. 심리 기체 증상. 그래서 보면 대부분 다 우울증이 있는 사람들 아니면 그러니까 아니면 꼭 우울증이 아니더라도 또 그 심리상의 장애 있는 사람, 화를 잘 낸다든가 아니면 뭐 이런 기타 등등 증상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한테 거의 진짜 적방일 정도로 잘 됐습니다. 내가 이거 경험했고 저도 임상에서 바로 이런 담당하다 보니까 엄청나게 이 약을 과감하게 사용했는데 대부분 다 정신심리상의 문제다 이런데 전부 다 이상했더라고. 그리고 여기도 바로 나오죠. 그죠? 가슴이 답답하고 그다음에 옆구리가 아플 때 근데 여기 아플 때 정말 스트레스 받을 때 이 갈비뼈를 이렇게 눌렀을 때 여러 가지 눌렀을 때 막 여기가 이렇게 막 이 좀 그런 뭐라 표현할 수 없는 그렇게 아픕니다. 손도 못 대게. 그런데 이 약을 먹어보면 근데 그때 엑스레이 찍고 다 해봐도 이상 없습니다. 이상 없습니다. 그런데 엄청나게 아픕니다. 그런데 이 약을 먹으면 딱 일주일이면 낫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러니까 정신심리과에 제가 이제 정신심리과에 근무했다 얘기했죠, 그죠? 그 정신심리과에 바로 신경내과 외과에 근무하면서 이런 사람들을 엄청나게 봤는데 딱 먹고 나면 대부분 다 첫 번째는 마음이 기뻐지는 걸 느껴진답니다. 마음이 기뻐지는 걸. 이것이 바로 알고 보면 그 소요산의 한약인데 마약이 있는 것도 아닌데 기뻐진답니다. 화내는 게 줄어들고. 그렇기 때문에 야 이것이 명약이라는 게 그래서 바로 난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요산 같은 게. 그래서 바로 이런 증상이 있을 때 여러분들도 여러분 중에서도 지금 돈 못 받은 사람이 있거나 아니면 뭐 첫사랑에 실패해가지고 아니면 뭐 사모님과 아니면 남편과 이혼해가 발병해서 사람들 소요산을 드십시오. 적극적으로 권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소화한테도 마찬가지로 바로 정신적으로 신경 쓰거나 스트레스 많이 받는 배가 아프고 배가 소동지산성일 때 설사할 때 과민성 바로 대장 증후군 있을 때 이럴 때도 효과 있고 그다음에 밥맛이 없고 트림 잦고 명치 이것이 바로 답답할 때 기타 또 하나는 바로 혈뇨 증상이 있을 때 이것은 바로 혈뇨는 바로 이것이 바로 간에서 간장혈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간장혈 이 말을 중의학 기초에서입니까 배운지 모르겠는데 이제 간에서 그래서 간, 장혈 여기서 바로 간이 바로 혈액을 보관한다 이 말이죠, 그죠? 즉 반대로 이야기하면 간이 허약하면 혈액을 보관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여기서 바로 이제 뭐 간이 허약하면 혈허 증상이 올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빈혈을 치료할 때는 간을 보호하는 약들을 필히 섞어주면 효과 좋다 이런 개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했습니까? 그리고 이제 간혈 부족이 있을 때 어지럽고 눈이 어지러울 때 그다음에 여성의 뭐 생리불순이라든가 생리통이라든가 그다음에 유방이 아플 때 이럴 때도 마찬가지로 생리기간 중에 유방이 아플 때 바로 생리통 심할 때 이럴 때도 마찬가지로 바로 간을 푸는 약들을 사용하면 효과가 있다. 그것이 바로 여기서 바로 시효뿐만 아니라 바로 바로 백작약이라든가 아니면 뭐 당귀 바로 이런 것들이 여기서 바로 피를 맑게 하고 피를 보하고 이것은 바로 전부 다 보혈작용이 있죠, 그죠? 보혈작용이 있으면서 또 하나는 바로 간을 풀어주는 그런 약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백작약도 바로 진통작용이 있고 당귀도 마찬가지로 활혈에다가 바로 진통작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여기서 이런 증상이 있을 때 여기서 바로 소요산에다가 이런 걸 섞어주고 다른 기타 약에다 섞어서 다르면 전부 다 효과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설태라든가 이것은 이제 거의 비슷하고 그다음에 바로 맥이 이제 시원하다. 이것은 바로 이제 바로 간맥이죠, 그죠? 그다음에 주의사항
주의사항은 이제 뭡니까 바로 실열이라든가 이어서 이제 폭설이 이것은 바로 설사가 심하다 이 말입니다. 설사가 심할 때 이어서 바로 실열이 있다든가 아니면 설사가 심할 때 이럴 때 사용하지 않는다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어서 바로 이제 약 중에 이제 방풍이라든가 시온을 사용하는데 이 약들이 뭡니까 이 처방에 들어가는 이제 뭡니까 들어가는 시온이나 방풍은 기운을 소통시키고 바람을 발산시키는 이제 그 작용이 있어서 사용하는데 장기간 관행하면 바로 몸의 진행을 건조시킬 수 있다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따라서 대변이 이제 그러니까 따뜻하게 굳어 있는 만비 변비증이라든가 그러니까 기체 증상이 전혀 없는 그러니까 기혈이 허약할 때는 소관하는 약재를 남용해서는 안 된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이제 사역산. 여기서 이제 그 사역산입니까 바로 좀 재밌는 게 사연 보면 이 약들이 보면 바로 시호, 지실, 백작약, 감초가 되어 있습니다. 감초가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전부 다 그러니까 그 이제 그러니까 그 대부분 다 성질이 약간 그 그러니까 감초 빼고 나면 감초는 약간 따뜻합니다. 근데 백작약도 이제 그러니까 따뜻하다고 볼 수도 없고 그다음에 지실도 따뜻하다고 볼 수도 없고 시호도 따뜻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바로 정상에 보면 양기가 막혀서 사지가 끝까지 기운이 통하지 못해서 수족이 냉증이 있을 때 사용한다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바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바로 뭔가 하면 바로 이제 냉증 우리가 이제 몸이 차다고 했을 때 몸이 차다고 하면 대부분 다 우리는 이제 양기 부족으로 양기 허약으로 이렇게 인식하고 있죠. 그죠? 그런데 사지가 차다고 온몸이 차다고 절대 양기 부족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여기서 아주 중요합니다. 여기서 바로 사역이란 말이 바로 사지를 말하고 역이라는 것은 바로 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지가 찬 것을 치료하는 바로 그런 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대부분 다 사지가 차다 그러면 양기 부족해가지고 전부 다 양기를 보호한다 그러면 뭐 먹습니까? 녹용이라든가 아니면 뭐 두충이라든가 음양강이라든가 뭐 기타 등 이런 약들이 그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 바로 그런 보약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아주 중요한 게 여기서 뭘 말하는 게 바로 심리로 인해 가지고 바로 고도로 심리로 해 가지고 혈관이 수축돼 가지고 바로 혈액이 순환되지 않는 것 말합니다. 혈액 순환되지 않는 것. 그래서 여기서 바로 그러니까 바로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 그 일단 이제 보면 이제 한번 읽어보면 아주 중요한 게 바로 이제 사한으로 음반이라는 네 가지 약재를 이제 분말로 만들어 가지고 이제 뭐 1회 이상계로 끓임으로 이제 복용한다 되어 있고 이제 현대에서는 탕약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탕약으로 사용할 때 전부 다 10g, 이제 감초는 6g 정도 사용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10g에서 12g 이렇게 사용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그러니까 주치로서는 여기서 바로 외감 사기가 속으로 들어가거나 정서 스트레스로 해서 감기가 울게 되어 양기가 속에 막혀서 사지 바로 손발 끝까지 기운이 소통되지 않아서 수족 냉증이 이제 생기는 바로 이제 병을 치유하는 처방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팔꿈치나 무릎 이쪽은 되게 따뜻하나 오히려 그러니까 열감을 느끼는 게 특징이다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양기 허약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바로 그것은 스트레스로 인해 가지고 바로 사지 냉이 찰 수가 있다는 거. 그런데 이것도 임상에서 보면 여러분들이 아주 구분 잘해야 되는 게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러니까 여기까지는 이렇게 막 몸을 잡아보면 이러니까 몸이 따뜻합니다. 몸이 따뜻한데 그런데 자기는 엄청나게 이렇게 손발이 찬 걸 많이 느낀다는 거예요. 밤에 잘 때도 그러니까 손발이 차가지고 막 엄청나게 시리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면 바로 대부분 다 스트레스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그냥 순수하게 보약을 사용했을 때는 아무 효과가 없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여기서 대부분 다 소통되지 않았으니까 막혀가지고 소통되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한테 보약을 더 사용해버리면 근데 막혀가지고 안 통하는데 보약만 먹으면 통하겠습니까? 그럼 도리어 안에만 열이 나가지고 더 심해질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여러분들은 이것을 충분히 이해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진단할 때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체와 통증 증상 바로 기운이 이제 기가 이제 뭉쳐서 그러니까 바로 가슴과 옆구리가 아프고 좀 전에 이야기했던 내용이죠. 그죠? 그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그다음에 바로 흉형 비만이 그다음에 아랫배가 당겨듯이 아프고 그다음에 복통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러니까 바로 과민성 대장염 그런 증상들입니다. 대변을 보고 싶은데 뒤가 시원찮고 바로 그러니까 뒤가 무거운 증상 이것을 바로 그 2급 후중이라고 합니다. 그다음 후중감이라 이렇게 말하고 후중감 항문주의가 무겁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 대변 보고 나서도 계속 뒤가 무거운 감 이것은 대부분 보면 바로 이러니까 바로 대부분 다 바로 어떤 스트레스로 인해 가지고 장이 안 좋은 사람들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는 증상들입니다. 그리고 소화기 역반응 이제 밑으로 내려가는데
고도로 스트레스 받으면 바로 위로 올라가 토해버리겠죠. 그죠? 바로 그런 증상들이 근육질이 나거나 토하거나 아니면 또 심지어 기침을 왜 그런가 하면 기침을 위해서 바로 첫 번째는 기침 나는 이유가 이것은 바로 이것은 바로 역류성 이것은 바로 그러니까 식도염이 될 수도 있고 기침도 있고 두 번째는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아셔야 될 게 두 번째 뭔가 바로 여러분 이제 이러니까 바로 이제 오행을 생각하십시오. 오행에서 바로 금, 극, 목이 되죠. 그죠? 금극목 맞습니까? 바로 이제 금이 이제 그러니까 오행에서 목, 화, 토, 금, 수 되죠. 그죠? 금, 수, 목 되죠. 그죠? 그러니까 바로 금이 정상적으로서는 이제 오행의 상극에 있어가지고는 금이 목을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극을 해야 됩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이게 정상인데 여기서 목이 너무 세가지고 역극이 됩니다. 역극 바로 반대로 그러니까 바로 역으로서 바로 극을 하게 됩니다. 이거 역으로서 이제 극을 하게 돼서 바로 역극이 됩니다. 역극.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기서 바로 목이 너무 세져가지고 바로 뒤로 다시 가가지고 이 바로 목을 반대로 이제 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것이 바로 이래가지고 기침이 올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러니까 바로 고도로 스트레스를 내가지고 이러니까 기침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이러니까 여기다가 기침약에다가 약간 바로 천마라든가 시오라든가 작약 같은 거 써주면 그 증상들이 훨씬 좋아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제 사모님이 호흡기 전문인데 바로 이걸 대부분 다 많이 쓰더라고. 그 다음에 여기서 바로 이제 가슴에 또 심계를 말하죠. 이것은 뭡니까 바로 그 뭐냐 이제 스트레스를 해가지고 막 열받았을 때 나타나는 그런 증상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설태는 이제 앞에 했는 내용들이고 그리고 사역사는 바로 여기서 이제 간단하게 설명한다면 시호와 작약은 간을 다스리고 지실과 감찰은 위장을 다스린다 되어 있습니다. 시호와 지실은 여기서 바로 두 가지가 이제 시호와 지실 이것은 바로 일성일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성일강 이것은 이제 구조가 이제 시호는 위로 올라가고 지실은 아래로 내려갑니다. 시호는 기운을 바로 위와 밖으로 이제 끌어올려서 발산시키고 지실은 기운을 아래로 내려가서 바로 속으로서 바로 소통시킨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바로 시험 문제에서 바로 이런 뭡니까 바로 사역산에서 일성일강의 약은 무엇이냐? 아니면 여기서 바로 일성의 약은 무엇이냐, 일강의 약은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바로 이 두 가지의 바로 이 약에 대해서 아시더라고.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 또 백작약과 감초, 바로 백작약은 여기서 바로 산고 이것은 뭡니까 바로 그러니까 그 이제 그 맛이 이제 시고 그러니까 그 하나님 그 쓰다고 돼 있고,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뭔가 또 감초로 이게 뭡니까 그 달다고 돼 있죠, 그죠? 그래서 바로 신맛의 바로 작약과 단맛의 감초가 만나면 바로 음멸을 생성하고, 그다음에 이것은 뭐 이 맛이 이제 이래 가지고 뭐 음멸을 생성한다 이보다도 이 자체가 백작약 자체가 바로 이것이 바로 보온 보혈약이죠, 그죠? 보온 보혈약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근육의 경련을 이어서 바로 백작약이 바로 이제 이어서 바로 뭡니까 그 유관 그 완통 바로 여기서 바로 간을 부드럽게 해가지고 뭡니까 이제 바로 그러니까 경련 나는 것 이것을 바로 이제 완화시킨다고 되어 있고, 그다음에 통증을 완화시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니까 바로 모든 지간하고 이러니까 그 이럴 때는 대부분 다 간하고 당기 같은 걸 사용해 줘야 됩니다. 간하고 당기 같은 것을 바로 이제 경련 나는 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종의 풍이라고 봅니다. 풍이라고 보는데 풍 자체가 이제 풍이라는 게 바로 이제 바람에 여러분들 그 이제 나무에 이제 그러니까 바람이 이렇게 불면 나무 같은 게 이렇게 떨리죠. 이렇게 떨리는 거. 이걸 전부 다 이제 풍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떨리는 것을 전부 다 진정시키는 것이 이제 바로 전부 다 간의 이상이 있다고 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간풍이라고 하죠. 간풍. 그러다 보니까 간풍이니까 간을 바로 이제 뭡니까 다운시키기 위해서는 전부 다 여기서 뭡니까 간을 바로 이제 뭡니까 그 식풍이라고 그러죠. 식풍, 잠량, 식풍, 잠량 이런 말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바로 그래서 이제 식은 잠재우다 이 말입니다. 바람을 잠재우고 바로 양기를 다운시키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열받아가지고 간의 양기가 위로 올라가서 그 상태를 말하겠죠. 그죠? 그래서 대부분 바로 간의 양기를 밑으로 내려주는 장면이겠죠. 그죠? 그래서 이럴 때 주로 사용하는 것들이 바로 앞에 있는 바로 이어는 바로 사역산에다가 여기다는 바로 용골이나 아니면 모려나 아니면 천마나 아니면 바로 구덩이나 이런 것들을 사용해가지고 그래서 여기다 뭡니까 약간 더 그러니까 그 이 약들은 전부 다 바로 그러니까 평간 잠량 그런 약들이 있습니다. 작용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작용들이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용해가지고 여기다 이제 정신을 약간 안정시키는 원지라든가 아니면 산조이라든가 이런 걸 써가지고 바로
그러니까 방금 했던 그런 증상들을 치료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로 이제 방금 이제 박제약을 이야기했는데 백작에 바로 그런 작용들이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제서 바로 시호와 지실이 이제 길을 도느라 장부의 진액에 손상시키지 않도록 보호하는 작용이 있다 됐습니다. 이제 가관법은 이제 상한론의 원칙을 따른다. 기침 날 때 이제 수음이 폐를 자극할 때 지실을 제거하고 이제 폐를 따뜻하게 오미자라든가 건강이라든가 아니면 여기다 바로 이제 뭐 기침한다 그러면 길경이라든가 길경 그다음에 그러니까 천폐모 바로 여기서 바로 이런 것도 쓰고 써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다음 이제 가슴이 두그릴 때 여기서 바로 수기영심 바로 이제 물이 여기서 물이 이제 그러니까 그 심장을 이제 그러니까 이제 당기겠다 이 말이죠, 그죠? 그런데 여기서 뭔가 바로 일종의 심장병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심장병. 근데 이제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심장병이 이제 있을 때 이럴 때는 그러니까 여기서 이뇨제를 사용해가지고 여기서 그러니까 일종의 그 흉막염이라든가 바로 그런 게 해당되겠죠, 그죠? 여기서 이제 흉막 이제 그러니까 그 심막 이제 심막염 판막이 아닙니다. 판막이 아니고 막에 어떤 염증이 생겨가지고 여기서 이제 심장을 싸고 있는 그 부위에 이제 물이 생기기 말이죠. 이럴 때 이제 바로 이제 청열 이제 해독에다가 아니면 청열에다가 바로 이섬약을 섞어서 하겠죠, 그죠? 바로 섭을 없애주라 이 말이죠, 그죠? 이섬약은 대부분 이제 첫 번째 이제 복령이라고 하겠죠, 그죠? 복령에다가 이러니까 또 뭐 차전자라든가 아니면 의인이라든가 이런 데 섞었으면 되겠죠, 그죠? 근데 이런 것들은 대부분 다 약간 좀 심한 증상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변이 잘 안 통할 때 여기서 기체로 인해 가지고 이제 수도가 막혔을 때 그러니까 지시를 제기하고 또 복령을 이제 배양한다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습니까 방금 이야기했던데 이뇨제가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방금 이야기했던 바로 차전자라든가 아니면 그 의인이라든가 이런 것들 더 종류가 많습니다. 그런 거 쓰면 되고 그 다음에 약간이니까 이제 막혀 있을 때 이럴 때 얘기가 아닙니까 바로 익목초를 사용합니다. 익목초가 이어서 바로 활혈 이뇨작용이 있습니다. 활혈 그다음에 이뇨 이런 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익모초는 뭡니까 독이 없으면서 그다음 두 번째는 바로 그 이제 피를 맑게 해가지고 어떤 덩이 전거 이런 것들을 이제 제거하고 두 번째는 바로 그 이뇨시키는 작용이기 때문에 어떤 종기가 있을 때 이런 때 바로 막혀가지고 잘 안 나올 때 저기 예를 들면 전립선 비대라든가 그럴 때 아니면 기타 이제 암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때 바로 이모초만 사용합니다. 근데 이모초는 상대적으로 이제 독이 있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그런 이제 배가 아플 때 이럴 때는 이제 중초가 허한할 때 지시를 제거하고 속을 따뜻하게 건강이라든가 아니면 고량강 같은 거 합니다. 고량강.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아니면 뭐 육개 같은 거 사용해도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주의사항으로서는 진짜 양기가 부족한 그러니까 그 양허 권력 그래서 이것도 이제 뭐 진하다 아니면 서늘하다 그런 개념입니다. 사역선이 기가 막혀서 손배리 시 이제 환자에 사용한다. 근데 평소 몸 전체가 차갑고 추위를 많이 타며 설사를 자주 하고 맥이 약한 이제 진짜 양기 부족한다 이 약을 쓰면 시오메가 지시 강한 소통이기 때문에 남은 양기마저 발산시켜서 탈증이 올 수 있다 됐습니다. 그래서 진짜 양기가 허약할 때는 바로 몸을 따뜻하게 사는 바로 이제 보약 이럴 때 바로 이제 부자라든가 아니면 바로 부자나 녹용 같은 거 사용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바로 이제 아까 처음에 얘기했죠, 그죠? 그래서 몸이 차다고 전부 다 양기 부족은 아니고 그러니까 이어서 바로 딱 구분해가지고 돼야 한다는 것. 그래서 바로 몇 가지가 있습니다. 차다고 해서 그러니까 그 모든 게 차다는 게 전부 다 절대 양기 부족이라는 것. 그다음에 이제 혈효와 진액 부족 환자, 몸에 이제 피와 진액이 부족해서 손발이 저리고 시린 경우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용하면 안 되겠죠, 그죠? 왜냐하면 바로 이것은 바로 기체입니다. 기체. 이것은 바로 혈혈하다 양기 부족. 이것은 바로 기체라는 걸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를 다시 공부하게 만든 처방 바로 소요산입니다. 소요산. 그래서 저를 이제 방황할 때 바로 저를 잡아주는 그 소요산. 그래서 저도 임상에서는 이 소요산을 엄청나게 많이 사용했습니다. 엄청나게. 그리고 제가 있던 부서가 바로 그런 부서이기 때문에 근데 신경정신과 그다음에 신경내과 신경외과 그런 환자들이 대부분 다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그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위장병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 약을 아주 좋아하고 그다음에 여기다 이제 근데 이 약만 사용했을 때는 이제 약발이 좀 약합니다. 이 약발이 약한데 여기다가
플러스 이제 그러니까 가감법이 나오죠. 그죠? 가감법에 여번 열에 따라 가지고 바로 약을 이제 처방을 따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약 자체는 바로 약발이 좀 약할 수가 있습니다. 약발수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것은 명처방이라는 것. 그런데 이것은 이제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 이제 산재를 사러 오는데 근데 이제 이 산재를 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좀 이렇게 약발이 좀 약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또 산재를 그 의사로서 산재를 팔았다는 지금도 남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의사들은 전부 다 이 이제 소요산을 탕약으로 해가지고 이제 처방하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 좀 여기다 플러스 알파를 해가지고 좀 남는 게 있고, 그 여기 보면 이제 그 산재를 했다면 대부분 한 양에 돌아가는 약들이 별로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남는 게 거의 없습니다. 저거는 소요산 같은 거는 한 통 해봐야 가격 20원 할라나 20원. 근데 요거만한 통이 그러니까 바로 뭐렇게 하더나 그 요구르트 여러분 그 조그만한 옛날 요구르트 알죠 그죠? 옛날 요구르트 통 그런 거 만한 통 하나에 그 두 개 분량 되려나? 그거 두 개 분량 되는 약 한 병이 그게 아마 20원 30원밖에 안 합니다. 그런데 그거 한 통 같으면 거의 아마 적어도 2주 이상 먹을 겁니다. 2주. 근데 의사로서 이제 처방해가지고 만약에 2주를 처방했는데 2주를 처방했는데 30원 받다 그러면 그거는 안 되면 그냥 적자입니다. 적자. 그렇기 때문에 이어서 바로 탕약으로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제 그다음 첫 번째 이제 그 사용하는 게 그러니까 바로 정신병 이제 정신 심리적인 이상이 있을 때 좀 전에 이야기했던 바로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그런데 이 약을 먹었을 때 우울증이 좋아질까? 그런데 약을 먹고 나면 얘들 플러스 이제 가감하는데 대부분 다 마음이 기뻐진다 합니다. 그래서 과거처럼 우울했던 그 증상들이 상당 부분 완화가 된다 합니다. 여기서 바로 근데 이것이 바로 근데 이게 그러니까 바로 그 이 약이 만들어진 지도 엄청나게 오래됐는데 그런데 지금까지도 그러니까 뭐 천년을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다 그러면 이 약은 정확하게 얼마나 나온지 그건 저는 모르겠는데 근데 수백 년이 됐다 그래도 이런 한 처방이 수백 년 아니면 천년 사용했다 그러면 그것을 인정해 줘야 됩니다. 인정. 왜냐면 그만큼 바로 효능이 있는 걸 의미하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그 지금도 명방으로서 남아 있고 지금도 임상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거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첫 번째 바로 정신심리고 두 번째 소화기 이것도 마찬가지로 소화불량이 있을 때 여기다 말합니까 저 약에다가 산사 그다음에 신고 그다음에 메가 그다음에 계내금 이런 거 섞어가지고 여기다 바로 여기다 지실 같은 약간 더 강하게 좀 써주면 됩니다. 이래가지고 쓰면 거의 소화가 쭉 되어버립니다. 바로 신경성 바로 소화불량이 있을 때 이럴 때 그게 쭉 내려갑니다. 그리고 또 여자들 바로 생리에 이상이 있을 때 스트레스를 해가지고 생리 이상이 있을 때 이럴 때도 마찬가지로 섞습니다. 그리고 여자들 생리 이상이 때문에 대부분 다 혈액에 이상이기 때문에 피를 맑게 하는 약들 바로 이러니까 바로 그 단삼이라든가 아니면 그 홍화라든가 익모초라든가 이런 거 다 섞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은 뭐 설태는 이제 같은 것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방약은 바로 이제 시오와 박하. 그리고 여러분들은 대부분 다 정신계에 약간 우울한 증상이 있을 때, 아니면 그러니까 기체가 됐을 때, 박하를 약간 쓰고 싶어요. 박하. 박하가 이제 뭔가 여기서 바로, 박하가 이제 감기약이죠. 감기약인데, 이러니까 바로 감기를 뚫어주고, 이게 뭉쳐있던 기를 뚫을 때 시원하게 해주는 그런 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시오하고 박하고 섞으면 여기서 바로 소통식이라 돼 있고, 그 다음에 당기하고 백작하고 이제 바로 이것은 바로 유관한다 그러고, 그 다음에 백출과 복용 이것은 바로 이것은 바로 이제 배는 바로 배양하다 이 말이다. 뭘 비위를.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보면 이제 첫 번째 바로 이거 두 가지는 바로 감기를 뚫어준다 돼 있고, 바로 박하는 이제 시원한 감이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바로 이제 묻혀있던 바로 울열을 이제 바로 발산한다 되어 있습니다. 뭉쳐있던 열을 없앤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박하가 왜냐하면 바로 성질이 차기 때문에. 그리고 당기하고 백작약 이것은 바로 감기를 바로 이제 바로 억지로 소통시키려면 시험만 사용하면 오히려 간에 열이 발생해서 당기와 백작약을 사용해가지고 바로 간의 음을 보호하고 그다음에 부드럽게 하고 기를 소통하게 된다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은 바로 그 이제 목극토가 되겠죠. 목극토인데 이것은 바로 이제 간이 기가 세니까 비장이 약해지겠죠. 그죠? 비장이 약해지니까 미리 바로 여기서 바로 비장을 바로 약해진 비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바로 이걸 사용합니다. 그래서 바로 배라는 걸 사용합니다. 그래서 바로 감기육체로 약해진 비를 보호하고 비장이 튼튼해지면 바로 이제 그러니까 기타를 잡아줘도 감기가 폭주하는 원체적으로 방어를 한다 되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여기서 바로 이어서 시험 문제 나오는 게 바로 배토응모 여기서 바로 물어볼 때 배토약은 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소요산에서 배토 억제 이제 그러니까 치료법에 있어가지고 배토 억제에 해당되는데 배토약이 뭐냐 바로 이 말입니다. 배토약. 배토가 뭔가 바로 이제 배는 바로 이제 배양하다 이 말이죠, 그죠? 토는 바로 비장을 말하죠. 그러니까 비장을 튼튼하게 하는 약이 뭐냐 이 말입니다. 그게 뭐냐 바로 복륜과 백주를 바로 감초가 되겠죠,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시험 물어볼 때 이렇게 딱 물어봅니다. 그러면 이 난이도가 아예 이제 그러니까 공부를 안 했으면 이런 이 자체를 이해를 못하게 되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시험 문제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는 건 여기서 바로 물어볼 때. 그 다음 또 하나는 바로 이제 바로 여기서입니까? 또 물어볼 때는 여기서 간을 유관시키는 그러니까 소요산에서 간을 유관시키는 약은 뭐냐? 그래서 여기서 대부분 다 사람들은 이걸 해놨다 그러면 이거를 선택할 가능성도 있는데 근데 이게 아니고 바로 당귀와 백작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기서 또 하나 물어볼 때 바로 박하의 작용은 뭐냐? 이것은 바로 간의 열을 빼준다는 게 있죠, 그죠? 그래서 바로 다양한 쪽으로 물어볼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이어서 저거를 이제 섞어 쓰는데 어떻게 섞어 쓰느냐? 스트레스가 많아가지고 열이 많을 때 여기서 바로 가미소유산 그래가지고 여기서 바로 이게 이제 시중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판매되는 데서 다른 말로 하면 다른 말은 바로 단치소유산을 합니다. 단은 뭐냐? 바로 목단피를 말하고 치는 뭐냐? 치자를 말합니다. 이 두 가지는 바로 청열 양혈 작용인 그런 바로 작용인 것들입니다. 즉 바로 열을 더 확 빼주는 겁니다. 뭐냐? 바로 간에 열이 많을 때 여기서 바로 열을 확 빼줍니다. 그래서 이거보다는 소요산보다는 바로 열을 빼주는 작용이 훨씬 더 세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바로 이제 열 받아가지고 뚜껑이 확 열릴 때 이럴 땐 바로 감이 소요산을 사용합니다. 바로 단치 소요산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바로 열 받아가지고 막 혓바닥에 맞아 들어가고 이럴 때. 그래서 바로 이제 경련기 장애라든가 화병이라든가 바로 여드름 같은 게 있을 때 몸방보다도 많이 쓰인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혈효가 바로 이제 그 혈이 부족해가지고 어지러울 때는 피부 같은 건조할 때 이럴 땐 바로 흑 소요산이 있습니다. 흑. 근데 흑은 바로 여기서 바로 이제 뭐 그 검은색을 말하는데 이게 바로 이제 지방이 바로 숙지방이 검쪽이죠. 그러다 보니 여기서 바로 그 숙지방을 지어가지고 이래가지고 해서 그러니까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뭔가 이것은 이제 숙지방이 무슨 작용이 있습니까? 바로 신장과 아니면 바로 간에 바로 그러니까 음을 보호하는 그런 작용이 있죠, 그죠? 그래서 바로 숙지방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숙지왕과 아닙니까 생지왕이 차이지만 둘 다 이제 여기서 자음장이 있는데 이것은 순수한 이제니까 바로 보약이고 이것은 보약이 아니고 바로 양혈 그러니까 지혈약입니다. 양혈 지혈 바로 피를 서늘하게 해가지고 양혈 지혈 바로 이런 작용이 있습니다. 바로 양혈 지혈 피를 차게 해가지고 바로 그러니까 지혈식이다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그러니까 그 바로 보혈작용이니까 이거 바로 차이가 있죠, 그죠? 그래서 근데 이걸 사용하는데 이런 뭡니까 바로 만약에 이제 그 여러분들 뭐 육미지황환이라고 이제 육미지황환 이제 몇 번 이야기했는데 육미지황환에 이 안에 바로 들어가는 게 바로 뭡니까 그 숙지황이 들어갑니다. 숙지황이 들어가는데 여기서 뭡니까 이것은 뭔가 하면 바로 보험약입니다. 보험약 바로 보험약인데 보험약입니다. ACI인데 이거 보험약입니다. 그래서 이제 숙지왕은 이제 음을 보호하는 약인데 만약에 이 사람이 환자가 그러니까 음어 증상이 있는데 열이 많이 날 때 이럴 때는 숙지왕보다는 생지왕이 낫습니다. 생지왕. 왜냐하면 바로 여기서 바로 청열 작용이 바로 그러니까 그 생지왕은 바로 청열 작용이 더 뛰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그 똑같은 약이라도 바로 여러분들 임상에서는 바로 가감할 때 이런 걸 바로 변형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 그렇게 하려고 하면 바로 이 처방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고 두 번째는 강약의 작용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것이 바로 바꿀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스트레스로 가슴이 터지듯이 이렇게 아플 때 근데 참 이건 이제 뭐 제 개인적인 이야기인데 제가 첫사랑의 실패가 그때도 저는 진짜 엄청나게 괴로웠습니다. 거의 반 미칠 듯이. 근데 그때 제일 처음에 저니까 그 시바스 리가를 먹으면서 시발 하면서 시바스 리가를 먹으면서 그냥 때려 죽일까 말까 이런 생각하고 그랬는데 근데 지나고 나서 웃었는데 그때 그 느낌을 그러니까 바로 딱 그 가슴이 답답할 때 이럴 때 근데 이걸 딱 먹으니까 탁 낫더라는 거. 그리고 이럴 때는 더 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바로 향부자라든가 우금이라든가 이런 데 섞어가지고 바로 더 기를 이제 확 뚫어주는 약을 사용하게 되겠죠. 그죠? 그리고 청피는 바로 이제 그러니까 그 이제 파란색의 이제 귤껍데기를 말하는데 근데 이게 더 그러니까 진피보다 약발이 더 셉니다. 예.
그리고 이제 바로 이제 그 또 하나 이제 주의사항은 뭡니까 바로 이 약은 뭡니까 이제 감기 울체로 이제 뭐 사용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바로 실년을 내어 왔을 때는 바로 이 약이 이제 적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안에 또 이제 보약이 있기 때문이다. 보약이. 왜냐하면 바로 그러니까 방금 했던 바로 백출이라든가 바로 그런 성분이 당기, 숙지와 이런 데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 약들이 보면 여기서 뭡니까 바로 여기서 바로 이것들 전부 다 바로 보약이죠, 그죠? 보약이기 때문에 실열이 있는 사람한테 이 보약을 사용했다 그러면 바로 증상이 더 확 심해질 수가 있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실열이 있는 사람들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제 어무 환자 이럴 때, 여기서 바로 이제 어머증에는 사용하려고 그러면 어머증 사용하려면 여기서 바로 어머증에는 여기서 뭡니까 사용하려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럽니까 여기다가 생지황 같은 거를 좀 더 이어주고 생지황 같은 걸 이어주고 아니면 단피라든가 아니면 이런 걸 이어준다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바로 약간 이제 가감을 달리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근데 저 원방 자체는 사용했다는 것들이 어머증이 바로 심해질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통사요방입니다. 통사요방. 통사요방은 이제 바로 이제 통은 이제 배가 아프고 사는 바로 설사하죠. 그죠? 근데 바로 배가 아프고 설사할 때 아주 중요한 바로 이제 처방이 이 말입니다. 이것은 이제 근데 이것은 뭔가 하면 바로 이제 이 약 자체가 바로 이제 그러니까 화해약이죠. 그죠? 화해약이고 또 하나입니까 바로 그러니까 조리입니까 그 감비약이죠. 그죠? 조리 감비약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 보면 이제 그러니까 바로 이 약이 그러니까 바로 여기 보면 조화 바로 감비약입니다. 조화 감비약. 바로 이제 조리하다는 같은 개념인데. 근데 왜 이제 여기서 바로 이제 저 약이 여기 들어있느냐, 저 약이 왜 들어있냐 하면 여기서 보면 바로 그러니까 약도 몇 개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는데 근데 이제 설사가 왜 설사하냐 이게 중요한 거죠. 설사하는 것은 바로 이제 비장입니다. 비장. 설사하는 것은 이제 비장인데 근데 왜 설사하느냐 이것은 바로 목곡토입니다. 목곡토. 그래서 목곡토가 뭐냐 바로 간의 기가 너무 세가지고 토를 바로 너무 팍 죽여가지고 그러니까 비장 이것이 바로 어떻게 되냐 이것이 바로 비허가 됩니다. 비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로 이제 간의 기가 세고 비장이 허약한 이런 설사에 바로 사용한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습니까? 바로 이 뜻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로 약도 얼마 되지 않습니다. 약도 만들기 위해서 바로 백출은 바로 뭔가 바로 이것은 바로 비장을 봉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백작약 이것은 바로 간을 바로 부드럽게 하는 약이고 그 다음에 진피는 기를 이렇게 돌리는 약이고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중요한 건 바로 방풍입니다. 방풍.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시험 문제 나올 때 바로 그러니까 그 통사 요방에서 방풍의 작용이 뭐냐 대부분 다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옵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얘들 이제 뭐 설사하는 그 자체도 그러니까 바로 어찌 보면 이제 설사가 심하다는 그 자체로 이제 풍으로 보는 그런 개념도 있는데 근데 이것은 대부분 그러니까 간에 이제 그러니까 그 약간 기를 풀어주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수전법에 있어서는 바로 이제 그 백출은 볶아서 하고 그리고 백출은 대부분 다 건비작용으로 건비작용할 때는 전부 다 바로 이게 다 볶아가지고 합니다. 볶아가지고 하고 그다음에 이것을 바로 이뇨작용, 이섭이나 이뇨작용할 때는 이것은 바로 생으로 사용합니다. 생. 이것은 바로 건비할 때는 이게 볶아가지고 사용하고 이것은 바로 생할 때는 이것은 바로 초에서 사용하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작약은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술에다가 볶는다고 됩니다. 술에다가. 그래서 이제 술에다가 볶는 이유가 술 자체가 바로 약간 그 이제 약을 이제 온하게 만듭니다. 온하게 만들고 그다음에 또 해서 이제 볶는 것은 약간 이제 이건 뭐가 작약의 그 쓴맛이라든가 아니면 간장 이런 것도 약간 부드럽게 하는 그런 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볶는 것은 대부분 다 이제 하나의 이제 가공법인데 약간 약성을 약간 완화시키는 그런 작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술에 볶아버리면 그 술 성분이 이제 안으로 이제 들어가는 바로 그런 이제 활혈작용이나 진통작용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바로 그래서 원방에서는 바로 이렇게 사용한다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궁초를 따뜻하게 하고 소화력을, 소통력을 바로 향상시킨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뭡니까? 그 이제 주치, 이제 배변의 양상, 여기서 바로 이제 똥 나오는 거 말했죠. 평소에 증상이나 신경을 쓰거나 화가 나면 갑자기 장미하고 복통이 발생하면서 설생한다. 딱 요걸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것이 뭐냐? 바로 과민성 대장암입니까? 과민성 대장염. 그래서 바로 신경성 바로 실사가 되죠. 바로 신경성 설사. 그래서 바로 그런데 우리는 지금 현재 바로 이러니까 바로 과민성 대장염 이것도 이런 단어 만든 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이런 단어 만든 지 얼마 안 되는데 그런데 이 바로 이 약도 이런 방제가 벌써 바로 수백 년 전에 아니면
수천 년 전에, 천년 이상 전에 바로 이 방제가 나왔다는 그 자체가 벌써 이것도 바로 어째 보면 그러니까 한의학도 절대 무시하면 안 되겠죠, 그죠? 저게 맞든 틀리든 간에 벌써 이걸 먹고 효과가 있든 없든 간에 벌써 그 시대에 이걸 바로 벌써 인식했다는 게 인식.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리고 다음에 보면 됩니까? 그 특징적 통증, 바로 통증의 특징은 바로 설사하기 전에 배가 가장 아프고 설사하고 나면 바로 통증이 바로 줄어들거나 소실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이것도 마찬가지로 바로 뭐고 과민성 대장염 증상과 또 유사하죠, 그죠? 그다음 기타 증상은 이럽니까? 바로 전부 다 스트레스로 인한 것. 그래서 뭐냐 바로 이제 옆구리가 아프고 그다음에 답답하고 그다음에 터림을 하고 그다음에 식욕부진이 있고 그다음 밑에 있는 건 바로 이제 간 증상이죠, 그죠? 그 첫 번째는 바로 이제 백출. 백출은 이제 소화기를 강하게 해서 바로 비장을 튼튼한다. 목인 간이 침범하지 못하게 보호하는 작용이 있다. 이게 바로 뭡니까? 이제 두 가지가 균형을 이제 뭡니까? 이제 목극 톤대 여기서 바로 이게 얘가 이제 뭡니까? 목이 이제 너무 세져 버리면 이제 자연적 이제 얘를 이제 극해 버리니까 얘가 약화되겠죠, 그죠? 그런데 바로 얘가 어느 정도입니까? 그 이제 저항력이 있고 그다음에 얘가 좀 강도가 있다 그러면 얘가 이제 뭡니까? 그걸 하더라도 얘가 견딜 수 있다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비혈증이 바로 초래하지 않겠죠, 그죠? 그래서 바로 여기서 바로 이제 비장을 튼튼하게 하고 그다음에 튼튼하게 해가지고 얘가 이제 목이 바로 그러니까 치지 못하게 바로 그런 목적으로 이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백작용은 바로 해서 바로 울체된 감기를 유인하게 이제 해가지고 바로 통증을 완화한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백작약은 통증을 완화하려고 그러면 대부분 다 30g 이렇게 사용해야만이 그 효능을 낼 수가 있습니다. 소량으로 사용한다 그러면 대부분 다 진통작용이 좀 약하다 그럽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제 그 진피는 바로 이제 기를 이제 뭐 풀어준다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방풍이라고 했죠. 방풍은 이제 바로 방풍은 이제 바람을 막는 약이지만 여기서는 바로 감기를 솟아시키고 비장을 보하고 섭을 없애는 작용이 있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시험 문제 나왔다는 다 요거에 대해서 나옵니다. 요거에 대해서 이런 것들 이것을 모르고 이것을 모른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러니까 중의를 헛배운 겁니다. 근데 여기까지 안다 그러면 더 이제 정확하겠죠, 그죠? 근데 대부분 다 시험 문제는 바로 딱 이렇게 나온다는 거. 이런 기억하도록 하세요. 그리고 다음에 이제 가감법. 이제 평상시에 이제니까 배에서 이제 너무 차고 뭐 물건 설사가 심할 때 이럴 때 이제니까 바로 그 건강이라든가 육두 이런 거 사용하고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 인삼 같은 걸 사용해야 됩니다. 인삼이 바로 그러니까 건비작용이 있죠, 그죠? 건비작용. 이상 같은 배합해서 그다음에 소화가 안 되고 이제 음식물이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설사할 때 이럴 때는 그러니까 모든 그 모든 소화제 아니면 위장약이라든가 있는 그러니까 뭐라 하면 그 소화제를 좀 섞어주는 게 좋습니다. 소화제를 섞어주면 속이 좀 편안하게 되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소화제를 이제 섞어주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소화제를 섞더라도 됩니까? 여기서 이제 내복자를 섞은다 그러면 내복자는 이것은 바로 또 도리어 설사를 촌하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내복자 같은 거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그리고 또 하나입니까 바로 약간 신맛 여기서 바로 산사가 있죠, 그죠? 이제 신맛은 대부분 다 수렴하는 작용이 있습니다. 수렴하는 작용. 수렴해서 바로 설사를 막아주자 이 말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산사를 사용한다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치기 때문에 수렴 작용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제 감기 울체가 심해가지고 화병이 이제 있을 때 이럴 때는 그러니까 열이 많이 올라갈 때 화병으로 해가지고 뭐 말 그대로 젊은이들 뚜껑 열린다 이럴 때 이게 바로 국화 같은 걸 씁니다. 국화가 뭡니까? 바로 여기서 바로 소관에다가 여기서 바로 해열 작용이 있습니다. 해열 작용. 그래서 열받은 것을 바로 이것을 바로 뚫어주겠죠, 그죠? 그래서 바로 간에 열이 있을 때 이럴 때. 그리고 다음 이제 식사 후에 이제 그러니까 뒤가 묵직하고 시원해질 때, 그러니까 설사 후에도 바로 뒤가 묵직하고 이제 이거 부종 이럴 때 그러니까 대장 하부에 그러니까 그 기체가 뚫어주는 목향이라든가 황열을 소량 배합한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둘 다 이제 약간 설사를 멈추게 하는 그런 장도 있죠, 그죠? 그리고 주의사항은 이것입니까 바로 이제 이제 그러니까 목극토가 되는 그런 데 설사제 이것은 바로 이제 감염성이 아니죠, 그죠? 감염성이 아니다 보니까 바로 이런 것들은 감염성이 있다는 이것은 바로 이런 약을 사용한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이제 단순 비위가 허약한 환자, 단순 비위가 허약하다면 대부분 다 이것은 바로 사군자탕을 먹어야 됩니다. 사군자탕. 아니면 입니까 뭐 육군자탕 이런 것도 먹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은 입니까 바로 비위가 허약한 것보다도 바로 입니까 바로 목극토로 인해 가지고 오기 때문에 바로 약간 차이가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중의사항이고
다음은 이건 바로 그 조리 장위제. 여기서 바로 장은 바로 그러니까 대장 소환 같은 말, 위는 바로 위장을 말하는 거죠. 이제 조리하다. 그러니까 여기서 바로 이제 그러니까 말 그대로 조리라는 것은 그러니까 요리하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 조절하다 이 말이죠. 그죠? 조절. 그래서 이제 개념은 뭐냐? 개념 뭐 정의해 보면 바로 개념은 바로 중초 소화기가 이제 기가 막혀서 비위가 이제 성강 올라가고 내려가고 말하죠. 그죠? 기능이 마비되고 한사와 열사가 서로 켜서 바로 그러면 착잡이라 죠 착잡 바로 상복부 비정은 이제 출하는 처방이다 되는데 그래서 이제 착잡에 대해서 보면 착잡은 이제 중의학에서 착잡은 여러 가지 서로 반대되는 성질이 다른 병증이 복합적으로 얽혀서 나타난 증상을 의미한다 되어 있고 단어는 이제 서로 섞이고 엉키다 바로 그런 뜻이에요. 여기서 바로 섞이는 바로 이제 착난 이런 말이죠, 그죠? 엉키에 대해서 바로 잡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열 찹작, 허실 찹작, 표의 찹작 이렇게 사용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찹작에 대한 그 개념을 서로 반대되어 여기서 바로 한과 열 반대되죠, 그죠? 허와 실 반대되고 그다음에 표리 반대되죠, 그죠? 그리고 서로 반대되거나 아니면 성질이 바로 병지의 복합적인 나타낼 때 사용다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뭡니까 그 한열 찹작에 동시에 치료한다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첫 번째 이제 중초 증상. 중초는 바로 이제 뭡니까 그 명치 이제 비위를 말한다. 비위를 말하는데 이제 심하 이제 그러니까 비경 심하라는 것은 바로 이제 그러니까 심장 아래를 말하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은 바로 위장에 해당됩니다. 위장. 바로 이제 심하 이제 비는 바로 이제 뭐 더부룩하다 이 말이고 뭐 경은 딱딱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바로 이 명치 부위가 소화가 안 돼가지고 꽉 막혀가지고 답답하고 약간 딱딱한 그런 느낌을 받아서 이것을 바로 심화 비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실제 종양 같은 게 그런 게 아니고 바로 이제 기가 뭉쳐가지고 소화불량으로 오는 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초 이것은 바로 그러니까 위쪽의 증상 위기가 아래로 내려오지 못하고 상력해서 위로 올라가는 걸 말하죠. 상력해서 바로 구토, 근육질, 터림, 신물 나는 증상을 말한다.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하초 증상 바로 비기가 이제 위로 오르지 못하고 아래로 처지면서 장명이 심해지거나 물건 이제 설사한다. 물건 설사를 이것을 바로 변당이라고 합니다. 변당. 그래서 이렇게 바로 이제 이것이 이제 그러니까 비기가 이제 그러니까 비기는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수곡직미라고 하죠. 수곡직미. 우리가 먹었던 음식물이 이제 흡수하고 나서 수곡직미가 막 이제 현대말로 말한다면 막 혈당에 해당되겠죠. 그죠? 그런 것들이 전신으로 이제 퍼지고 해야 그게 이제 올라가지고 그러니까 뭐 장명이 생기고 내고 심한 이제 설사 같은 것도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태라든가 맥상에서는 그러니까 바로 그 설홍태 황이 이는 바로 이제 느끼하다 이 말이죠, 그죠? 그는 누르고 느끼하다. 그다음 맥은 이제 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주의사항으로서는 이것은 바로 실열을 내 가지고 상복부에 통증이 있을 때 이럴 때 사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바로 여기서 이제 조화 비위제 여기서 뭐 아까 좀 위에는 뭐 조리라고 되는데 뭐 같은 말이죠. 조리 비위제는 이제 비정은 이제 기운이 기가 막혀가지고 뭐 답답한 증상을 말하는데 만약 이제 뱃속에 진짜 화가 가득하나 담은 어디든지 물리적으로 이제 뭉치가 눌렸을 때 이제 아픈 그것은 바로 근육증이나 실열증이 있는 처방에서 사용한다고 이때는 바로 대암 혈당을 사용한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뭡니까 바로 그겁니까 그 전부 다 이제 뭡니까 뒤를 이제 그러니까 장의를 조리하기 때문에 대부분 다 보약 등들이 많습니다. 보약. 대부분 다 당삼이라든가 아니면 백출이라든가 바로 복령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그러니까 바로 열이 있는데 그걸 사용한다 그러면 대부분 다 그 열이 더 심해지겠죠. 그죠? 그래서 실열이 있다고 하면 대부분 다 열을 빼주는 약을 사용해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단순 비위 허약 환자 주의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그러니까 명치가 답답하다고 해도 평소 속이 차갑고 양기가 부족해서 따뜻한 물만 찾는 단순 허약 환자에게서는 바로 쓴 약인 황련이나 황금을 바로 쓰면 차가운 위장이 더 냉해져서 설사가 걷잡아져서 심해질 수 있으므로 한열 착장의 양상에 때는 사용해야 된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약 밑에 있는 약이 바로 반하사심탕인데 근데 이 처방이 보면 바로 반하가 들어있고 황금이 들어있고 황련이 들어있고 이게 두 가지는 엄청나게 쓴 약입니다. 두 약이 엄청나게 쓴 약이고 그 다음에 이것은 바로 고환하죠. 그죠? 근데 여기서 밑에 또 보니까 바로 인삼하고 바로 대추라 이것은 바로 또 반대됩니다. 건강이나 인삼이나 대추나 자원 이것은 전부 다 보약입니다. 보약이고 또 이러니까 바로 그 따뜻하죠. 그죠? 근데 이것은 대부분 다니까 아주 그러니까 쓰면서 그러니까 그다음 찬약입니다. 그러니까 정반대되는 약이죠. 정반대되는 약.
근데 여기서 이제 반화가 이제 주약이 됩니까? 반화입니다. 반화. 반화는 뭡니까? 바로 이기에다가 바로 이제 아래로 바로 길을 아래로 내기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바로 섭을 없애는 작용이죠. 그죠? 그래서 바로 여기서 이제 주약이 되면 군약이 바로 반화로 되어 있는데, 근데 이제 이 약들은 이제 그러니까 이 약은 뭡니까? 그 이제 약간 독성이 있는 데다가 또 뭡니까? 바로 많이 덥습니다. 많이 더운데 이 약을 바로 그러니까 약간 억제하기 위해서 이런 약을 필요로 하고, 그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또 전부 다 바로 섭을 없애는 약을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로 이제 한열 바로 찹착이라고 하죠. 한열 찹착. 이 반대되는 증상이 바로 두 개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이 약들을 서로 반대되는 약을 이렇게 섞어 써놨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 약도 반화사심탕도 아주 많이 사용합니다. 많이 사용합니다. 근데 이것도 뭐 임상에서는, 근데 여기서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반화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거의 6g 정도 사용합니다. 6g 정도. 그리고 여기서 12g 같은 건 좀 양이 좀 많은 편입니다. 많은 편인데, 그런데 딱 일주일 정도 이렇게 먹으면 괜찮은데, 근데 이거를 계속 이어가지고 계속 이어서 먹는다 그러면 그러니까 바로 이게 부작용이 올 수가 있습니다. 부작용. 간이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보면 원방의 용법, 그러니까 바로 그 원방에서는 바로 그 약재를 이제 수전 여과하는 그 약을 다시 끓여서 농축해서 이제 온봉한다. 농축하는 이유는 바로 약성을 부드럽게 하고 조화롭게 해서 한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 용법에서는 이제 탕제를 해가지고 그냥 뭐 그냥 대부분 다 이제 지금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전기세가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그러니까 바로 그래서 이제 그냥 바로 끓여가지고 바로 먹고, 그다음에 이제 반하는 독성이 있으면서 생강 반하든가 법반 사용하는데, 그런데 어떻게 이제 법제를 하더라도 반하에는 독성이 있습니다. 반하에는 독성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바로 그 이제 대량으로 장기간 사용했을 때 어떻게 하든가 바로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주치적, 여기서 바로 첫 번째는 바로 심화비. 먼저 여기서 바로 이제 상복부, 이제 의학적으로 이제 명치만에 이제 그러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바로 이해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명치라는 용어를 사용했는데, 근데 명치라는 것은 그러니까 그 의학 용어가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상복부 이렇게 합니다. 상복부에 이제 그러니까 그 상복부가 꽉 막힌다, 답답하고 두둑하다. 만졌을 때 덩어리가 만져지고 어느 단단하지 않은데 환자 본인이 터질 때 답답하다는 겁니다. 그래 이제 구토가 나고 이제 소화기의 역반응, 이런 말은 이제 위로 올라가가지고 이제 헛구역질 나고 심하면 토한다도 있고, 털이 나고 신내가 난다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니까 바로 하복부는 이제 그러니까 장에서 꾸룩 소리가 나고, 그 다음에 복통과 이제 물건 설사가 당한다 돼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설태가 바로 그러니까 바로 누르면서 이렇게 바로 그 아주 그러니까 두껍다 이 말이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바로 이제 반화 사심탕은 여기서 바로 요 증상들이 대부분 다 거의 비슷하게 다 있어야 됩니다. 다. 그래서 보면 첫 번째는 바로 상복부가 꽉 막히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막 구역질이 나고 일어날 때, 그리고 또 설사를 한다든가 배가 꾹 설어나든가, 또 하나는 막 혓바닥에 누런 증상이 있을 때, 이 증상이 대부분 다 같이 있어야만 이것이 바로 함열착작입니다. 함열착작. 그래서 바로 항과 열이 이제 그러니까,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해석에 있어서는 바로 여기서 바로 매운맛으로 이제 열어준다. 뭐는 이제 이것을 바로 신계라고 합니다. 신계. 그다음 이게 고강 바로 이제 보중. 그래서 바로 신계, 매운맛으로 열어주고, 그다음에 이제 쓴맛으로 아래로 내리고, 그다음에 이제 바로 이제 중, 이것은 바로 비위를 보여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뭐가 매운맛이냐? 열어주냐 매운맛 바로 반화와 건강. 이것이 바로 성질을 맺고 따뜻하다. 맺고 발산하는 성질을 바로 명치에 꽉 차 있는 고열은 바로 기에 이제 벽을 열어준다 되어 있습니다. 막히는 걸 바로 뚫어준다 이 말이죠. 건강한 바로 하복부를 따뜻하고, 반환은 바로 상뇨로 해서 구토증을 내려준다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쓴맛은 바로 고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는 쓰고, 그다음 강은 아래내리다 이 말이죠. 황금과 황열은 바로 성질이 쓰고 차다. 쓴맛은 바로 기운을 아래로 끌어내리는 바로 고강자의 힘이 있고, 그다음에 위장에 바로 염증이라든가 속셈이나 열을 제거한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이제 보중, 이게 바로 길을 보해가지고 바로 그러니까 바로 그 추동은 이제 그 운동을 해주는 거죠. 근데 밀어주는 바로 역할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인삼, 대추, 감초, 이건 바로 기체 비만 치료 시 장기가 손상되지 않도록 이제 소화기 전망을 보호하고 비위의 길을 보여서 바로 정상적인 운동하도록 한다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이제 찬약들이 바로 이런 바로 아주 찬약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내가 이제 바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비위를 손상시킬 수가 있겠죠. 그죠? 그리고 또 하나는 또니까 바로 반화가 또니까 반화는 덥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독이 있어가지고 또 손상시킬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위를 보호하기 위해서 바로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화 산입탕에 바로 건강과 반화는 아래의 찬기운을 담음을 온전해서 통하게 하고 황열 황금은 바로 상부의 뜬열을 바로 청결하고 아래로 내려가지고 두 가지가 서로 협력해가지고 바로 중초에 이제 막힌 기운을 다시 통하게 해준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제 그 가감법 이제 소화불량과 이제 터림에서 썩은 이제 그러니까 그 쉰내가 날 때 이럴 때 이제 생강 사심당을 사용한다 되어 있습니다. 바로 건강의 용량을 줄이고 생강을 대략 한다. 위장에 고이는 이제 그러니까 음식물 찌고 가스를 배출하고 뭐 꿀질하는데 도움이 된다. 그리고 저럴 때 이제 소화 안 될 때, 소화 안 된다가 먼저 소화제를 사용합니다. 소화제, 산사, 그다음에 신고, 그다음에 메가 이런 것들을 볶아가지고 전부 다 그러니까 이제 볶는데 이제 여기서 바로 아주 까맣게 볶아가지고 이렇게 사용합니다. 무조건 소화 안 될 때는 필수적으로 소화제를 우선 두고 사용합니다. 소화제 사용하고 두 번째는 또 소화가 안 될 때, 소화가 안 내려갈 때는 또 사용해 바로 아래로 내리는 게 뭡니까? 지실과 바로 후박이죠. 뭐죠? 지실과 바로 후박입니다. 이 두 개 사용하면 두 개 사용한다면 거의 그냥 음식 먹을 밑으로 쭉 내려갑니다. 그러면 여기서 바로 뭡니까? 소화불량이 있을 이유가 없죠. 그죠? 이것만 사용한다 그래도 바로 소화불량이 해결되고, 그 다음에 터림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바로 위장 안에서 음식물이 안 들어가죠. 그러니까 그 안에가 더부룩하니까 여기서 바로 위로 바로 가스가 나오겠죠. 그죠? 여기서 바로 가스가 이제 오래되니까 여기서 바로 썩는 냄새가 나겠죠. 그죠? 근데 그러니까 전번에 제가 이러니까 뭐 하나 이거 교양학단은 이제 온다 그래가지고 이제 티켓을 주더라고. 티켓을. 근데 교양학단에 하러 갔는데 이거 보러 갔는데 옆에 앉았던 아저씨가 그때 보니까 한뭐 나보다 나이가 좀 몇 살 더 많겠더라고. 입에서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나중에 내가 어지럽더라고. 그래서 오죽했으면 내가 그 자리가 이제 자리가 앉으니까 노얄색이었는데 제가 머리가 아파가지고 그 노얄색을 버리고 딴 데로 갔습니다. 냄새가 얼마나 독한지 야 저런 냄새도 나는구나. 근데 그 사람이 그때 아마 술도 많이 먹는 사람에다가 위가 다 썩었는 것 같아. 그 다음에 담배 같은 거 많이 피운 데다가 게다가 이러니까 바로 올 때 이러니까 뭐 양고기라든가 막걸리랑 맥주 다 먹었던 것 같아. 그래 완전히 그래서 바로 그런 증상들이 대부분 다 위장이 안 좋아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여기서 바로 이런 약들을 섞어 쓴다 그러면 대부분 다 밑으로 꾹 내려야 됩니다. 그리고 스트레스가 심해가지고 바로 이거 뭐 설사소화 될 때 바로 감초 사심당, 감초는 바로 양을 정량한다 돼 있고 위장의 점막을 이제 그 염증을 살피고 그다음에 자율신경을 안되니까 심한 설사가 보라 입이 흐를 때 구강내을 치료한다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바로 스트레스가 있다 그러면 이러니까 바로 약에든 바로 소요산에다가 플러스 이럽니까? 플러스 여기다 바로 소화제를 쓰고 바로 사군자탄 같은 거 쓰면 이러면 이제 그러니까 여기다 이제 앞에 이제 소요산 나왔죠, 그죠? 바로 여기서 바로 스트레스를 해가지고 이제 바로 소화불량이기 때문에 여기다 이제 설사를 한다 그러면 여기서 바로 주로 쓰는 게 바로 의인이라든가 율무르죠, 의인이라든가 아니면 그러니까 바로 그러니까 보메라든가 이런 거 바로 쓰면 바로 설사를 먹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이런 이론적이하고 임상하고 약간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위장에서는 바로 물소리가 심하고 이제 어지러움증이 됐을 때 이럴 때는 그러니까 바로 습기가 남아 있을 때 바로 그러니까 수분의 이뇨작용과 바로 수분의 대사를 돕는 이제 뭐 복령이라든가 택사 같은 걸 배양한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사항은 이제 진짜 그러니까 심화통 이제 암이 같은 게 있을 때 이것을 말 안으로 만졌을 때 이거 이제 딱딱한 거 있다 그러면 일단 이제 초음파 검사를 해야 되겠죠. 초음파 검사를. 그래서 이제 의외로 이제 그러니까 이런 이제 그러니까 이제 암 같은 게 안에 뭐가 딱딱한 거 잡힐 때 이럴 때 절대 세게 누르지 마십시오. 세게. 근데 이런 게 이제 그러니까 의료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의료 사고로. 근데 이제 그러니까 뭐 안에 잡으니까 뭐가 이제 딱딱하게 잡혔습니다. 딱딱하게 잡히니까 이게 뭔가 싶어 세게 누르다 보니까 그 이제 세게 누르는 물리적인 힘을 해가지고 여기서 바로 이것이 암 같은 게 됐을 때 표면에 이게 슬라이드 됐을 때 그 부위에 혈관 같은 게 터질 수가 있습니다. 혈관 같은 게. 그게 터져버리면 순간적으로 출혈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은 네가 만져가 그랬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만약에 이제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종기가 이제 있다 그러면 근데 세게 만지지 말고 딱 어느 정도 만져보고 나서 그러니까 바로 딱 촉감된다 그러면 뭐가 이제 정상이 아니다 한다면
초음파라든가 CT, MRI 찍어보는 게 좋습니다. 근데 만져봐가지고 알아가지고 우리가 여기 안에 있는데 그걸 여러분들이 만져가지고 그게 암인지 아니면 용종인지 아니면 뭔지 알 수 있겠어요? 근데 어차피 알지도 못하는 거. 근데 어차피 알라 그러면 그러니까 조직 검사라든가 CT라든가 초음파를 해봐야 되는데. 근데 괜히 만져가지고 그러니까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다는 도리어 배상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안 받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이제 한정 또는 이제 순수한 열정 환자의 사용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은 그러니까 앞에 있는 그 내용들이 보면 그 처방들이 보십시오. 처방들을 보면 여기서 보니까 약간 여기서 보면 이제 이게 뭔가 바로 한열 착착이죠. 한열 착착. 한과 열이 바로 동시에 나타나는 이런 증상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로 섭열이 같이 있는 경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단순하게 여기서 바로 이제 단순하게 한정도 아니고 단순하게 바로 열정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럴 때는 이것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그러니까 화해제입니다. 화해제인데 그런데 지금 이것은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봤을 때 이제 화해제 전체 중에서 이제 반화사심탕 이것은 바로 그냥 일반적으로 위장병 있는 사람들한테 사용하고 그다음에 앞에 가서 이제 소요사는 이제 심리 통사 요방 이것은 그렇게 이 자체는 이런 처방은 별로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약은 첫째 양이 너무 적습니다. 양이 적기 때문에 설사 같은데 별로 그렇게 효과를 내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다른 약들을 몇 가지를 배합해야 됩니다. 그래서 경제성도 없고 이렇기 때문에. 근데 이건 시험 문제로는 그냥 알고 계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런 게 있다는 걸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용하지 않고, 그 다음에 소요산은 임상에서는 많이 사용합니다. 근데 이것도 원방보다도 이거 바로 플러스 해가지고 이제 뭐 불면증이 있다든가 아니면 바로 뭐 가슴이 많이 뛴다든가 아니면 기타 등등 증상에 대해서 바로 전부 다 가감해가 사용한다는 거. 그리고 이것도 이제 사육산도 마찬가지로 사육산도 이것은 바로 이제 방금 사지가 바로 이제 차다 이 말인데 꼭 양기가 허해가지고 찬 게 아니고 이것은 바로 스트레스를 찬다는 거. 그래서 모든 창은 꼭 양기혈이 아니라는 거 그걸 알고 계시더라고. 사육산도 임상에서는 가감해가지고 마찬가지입니다. 가감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앞에 나온 것들은 바로 이것들은 이제 요건 별로 사용하지 않는데 이제 앞에 가면 그래서 이제 이것도 별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별로 사용하지 않고 그리고 이제 소시오탕. 근데 소시오탕 이것을 많이 사용합니다. 소시오탕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앞에서 이제 몇 가지 이 처방들을 알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담낭염이라든가 아니면 심리라든가 근데 심리성 질병이 불면증이라든가 가슴 두근다든가 뭐 기타 등등 증상들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의외로 이 처방들을 사용하는 빈도수가 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필요한 방제들은 이제 필히 이제 외우도록 하시고 두 번째 시험을 위한 것은 바로 그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임상하고 시험 문제는 안 되는 다른 개념으로 나올 수가 있다는 거. 그래서 이어서 바로 마찬가지로 소시효당도 마찬가지로 바로 왜 인삼이 들어가나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 처방 전체에 어떤 게 들어있나 뭐 방제약 시험에서 최고 쉬운 게 만약에 소시효당 중에 약 조성 중에서 아닌 것은 이런 문제는 최고 기초적인 문제입니다. 그걸 모르고 의사 국가고시 시험 보러 갔다고 그거는 그 자체가 쪽팔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나오긴 나오는데 빈도수가 별로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의외로 나오는 것은 여기서 여기서 뭐 황금의 작용이 뭐냐 아니면 뭐 인삼의 작용이 뭐냐 왜 섞었느냐 이런 식으로 물어보지. 그래서 바로 특이하게 물어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간단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자체를 다 이해하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이어서 화해제를 마치도록 하고 그다음에 다음에 이어가지고 다음부터 이제 바로 청열약입니다. 청열약. 근데 청열약도 지금 됩니까? 이것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열이 있다 이 말이죠. 열이 있으니까 전부 다 염증을 말하죠. 그죠? 염증을 말하다 보니까 근데 지금도 보면 이제 뭐 하다못해 뭐 맹장염이라든가 감기라든가 폐렴이라든가 아니면 뭐 췌장염이라든가 아니면 뭐 신우신염이나 아니면 뭐 빈혈 감염. 근데 염증으로 인해 가지고 한약을 먹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그리고 심지어 또 지금 현대 이제 암을 보는 견해도 바로 암도 이러니까 바로 암이 독이다. 뭔 독이냐 바로 바로 이제 열독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열독 이런 사람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열독을 없애는 게 뭡니까? 이것은 바로 청열해독이거든요. 청열해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암에 가는 것도 여기서 바로 사용한 것들이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청열에 대해서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마 사용 빈도수는 지금 현재도 바로 엄청나게 많습니다. 각종 그러니까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바로 감기라든가 폐렴 뭐 이게 전부 다 바로 열에다가 그러니까 바로 바이러스 아닙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많이 사용하는 거. 그래서 이제 보면 이제 개요가 뭐냐? 바로 본초에서 바로 청열제는 바로 체내의 비정상적인 바로 니열, 바로 이제 속열을 말하는 거죠. 내리고 화살을 바로 가라앉히는 약물과 방제를 말한다. 중요학적인 바로 열자한지, 바로 여기서 기본적인 원칙이 뭐냐? 열자한지. 몸이 더우면 열이 있으면 바로 찬약을 준다. 이게 바로 그런 개념입니다. 이걸 근거해서 바로 성질이 차거나 서늘한 약재를 바로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것이 바로 이제 개요고, 그다음에 분류는 보면 바로 이제 청열제, 청열은 바로 열을 없애다 이 말은 이제 현대적으로 말하는 양방적으로 말하는 데는 바로 해열제입니다. 해열제. 근데 이제 열이 어디에 있느냐, 어떤 종류가 있느냐, 여기서 바로 청열 사화약, 이것은 바로 뭡니까? 이제 청열 바로 이제 불을 꺼준다 이 말이죠. 이것은 바로 기에 열이 어디 있냐, 기에 있습니다. 기에 열이 있을 때 이것은 대부분 다니까 바로 이제 그냥 일반적인 그냥 고열이 있을 때 바로 사용하는 그런 약수를 말합니다. 그리고 청열조섭제, 이것은 바로 열이 있는데 이거 섭을 없애니까 바로 섭열이 있는 걸 말하는 거죠. 섭기와 열이 결합하면 바로 섭열이 있는 그 증상에 사용한다. 근데 이것은 보면 대부분 다 어찌 보면 뭐 폐렴도 이에 해당될 수도 있고 아니면 바로 비뇨기 감염도 이에 해당될 수도 있고 근데 그에 따라 다 변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바로 대부분 다 염증 같은 데는 맹장염 이런 것도 전부 다 바로 섭열로 보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바로 대부분 다 이런 데 쓰죠. 거죠. 그리고 다음에 이제 바로 청열 양혈제. 이것은 바로 혈액이 이제 이것은 바로 혈분에 바로 그러니까 그 열이 있어가지고 바로 혈액을 그러니까 그러니까 시켜가지고 양혈시켜가지고 바로 해열하는 그런 방법을 말합니다. 그래서 좀 전에 이야기했죠. 바로 그 혈액에 그러니까 열이 있다 그러면 대부분 다 바로 피부에 바로 그러니까 반점부터 나타난다고 했죠. 피부가 붉어지고 이것이 바로 그러니까 혈액에 열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럴 때 많이 사용하는 것. 그리고 다음에 이제 청열 해독제. 청열 해독제는 이건 바로 이제 각종 이제 도구로 인해 가지고 독이 뭐냐? 근데 이것은 이제 상당히 포괄적입니다. 포괄적. 여기서 보면 이제 뭐 각종 이제 뭐 부스럼이나 아니면 뭐 종양이라든가 아니면 바이러스라든가 아니면 심지어 암이라든가 아니면 내부의 뭐 염증이라든가 다 포괄적으로 다 볼 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입니까 바로 이제 피부에 나타나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나더나 뭐 단독이라든가 아니면 벌크다 그런 것들도 약간 그 독으로 보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독에 대한 그런 개념들이 상당히 포괄적이라는 것. 그리고 이것들은 대부분 상황 때 바로 소염과 바로 해동작용이 있다 돼 있고 그다음에 청허열제 바로 청은 이제 시원하게 해준다 해야 하는데 근데 뭐냐 허열이 있을 때 그 허열을 없애는 거 이것은 바로 보면 바로 여기서 보면 이제 음허증으로 인해 가지고 음허로 인해 가지고 바로 나타나는 바로 그런 이제 열정에 그 사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이 전부 다 바로 그러니까 바로 청열제의 바로 종류입니다. 종류. 이것들이 바로 종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이것들은 뭘 고치느냐? 보면 이제 이것은 바로 첫 번째 이제 기분의 열이 있을 때, 그다음에 이것은 바로 섭열이 있을 때, 이것은 그러니까 바로 그러니까 혈액의 열이 있을 때, 그다음에 이것은 혈액의 열이 있을 때, 이것은 바로 독이 있으면서 바로 열이 있을 때, 이것은 그러니까 허하면서 이제 음으로 인해 가지고 열이 있을 때, 바로 이것은 바로 기본적으로 치료한 내용들이 바로 그 증상들이 나와 있죠, 그죠? 보면 바로 기분에 실려 있을 때 대열, 대한, 대갈, 목형, 홍대. 그래서 바로 이제 4대 증상입니다. 대열, 대한, 대갈. 대갈은 바로 갈증이 심하다 이 말이죠. 이것은 바로 땀이 심하다. 이것은 바로 맥이 세다 이 말이고. 그다음에 섭열, 내온, 바로 이제 그러니까 안에서 그러니까 떠가지고 그러니까 바로 섭열이 생겼단 말이죠. 황달, 이질, 막 소변이 줄어들고 짧아지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붓게 나온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바로 이제 소변이 줄어들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전신이 무겁고 답답하다. 그다음에 그러니까 연립 혈분, 바로 열이 이제 혈분에 들어갔다 이거죠.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이제 중요한 건 바로 이제 피부에 반점이 있느냐 없느냐. 두 번째는 바로 각종 출혈증이 있을 때 모든 출혈은 바로 혈열이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열에 가지고 바로 이제 헛소리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그 정신이 혼미할 때, 그다음에 열독 지성, 이것은 바로 열독이 아주 그냥 막 타다 이 말입니다. 타가지고 아주 성은 심하다 이 말입니다. 열독이 막 위로 올라가지고 막 이렇게 그러니까 아주 심한 거. 여기서 이제 각종 이제 염증, 뭐 인후염, 편도소염, 그다음에 각종 피부의 종기, 뭐 부스럼 이럴 때, 그다음에 이제 어머니열 이것은 바로 이제 오후만 되면 이제 그 조열 이마는 그러니까 바로
어떤 시간, 우리가 말할 때 그 바닷가에 조수라 그러죠. 조수. 바다에 물이, 이제 썰물, 민물 몰려는 그걸 조수라 가지고, 그죠. 이건 뭐냐, 바로, 그 특정 시간에 밀려오는 열, 이걸 바로 조열을 합니다. 뭐 밤만 되면 딱 몰려온다. 그러면 바로 조열입니다. 그냥, 이렇게, 이게 조열이, 이러니까 바로 어떤 특정 시간에 밀려오고 계속 이게 열이는 이걸 바로 조열을 하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밤만 되면 딱 발생하는 이런 걸 바로 조열을 합니다. 그 다음에 식은땀은 이제 동안이라고, 여기서 이거 그냥 야간 식은땀이기 때문에 이건 바로 동안입니다. 그 다음에 그 오심번열. 오심은 뭐냐? 오는 뭐냐? 손 두 개, 발 두 개, 가슴. 이것이 바로 오심입니다. 오심. 번열은 바로 바로 연로해가지고 답답하다 이 말이거죠. 그래서 바로 오심번열이 있을 때, 그래서 바로 어머내립니다. 이런 증상이 있을 때 그 사용한다 되어 있고. 그리고 여섯입니까? 또 이제 가감법은 이제 감기가 있을 때, 이럴 때 이제 막 감기약을 섞어서 해야 되겠죠. 그죠? 대변이 막히고 장애열이 있을 때 이것은 바로 그러니까 열이 바로 심해가지고 변비가 동반되면 바로 앞에 배웠다니까 바로 사제를 이제 섞어서 해야겠죠. 그죠? 황열 해독탕이라든가 대화와 망초를 섞어 쓰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바로 이제 전기가 허약하고 그다음에 이제 음액이 손상됐을 때 이럴 때니까 고열이 오래 지속되고 진액이 말랐다면 바로 사한약제만 쓰면 위험하므로 양음생진 바로 음을 생성하고 바로 진액을 만들어내는 이런 약재를 배합한다 됐습니다. 바로 생지왕, 맹문당, 옴자 같은 거죠. 그다음에 기혈이 모두 허한 그 환자는 바로 허혈에서는 바로 기를 보하는 환기라든가 인상 같은 걸 좀 섞어 쓴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주의사항은 그러니까 그 이제 이 약들은 전부 다 바로 약이 차고 아주 이제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이제 많이 먹었다가 되면 전부 다 이러니까 바로 그 그러니까 약이 뜨고 차기 때문에 먹었다가 한 일주일만 그러니까 허한 사람들은 먹었다면 대부분 다 배가 아프고 설사를 자살합니다. 설사를.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것은 그냥 쓸데없이 먹으면 안 된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여기서 바로 이제 고한 상위 바로 쓰고 찬 것은 바로 위장을 손상시킨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약들 대부분 다 그런 약들이기 때문에 먹었다 하면 장기간 딱 먹고 나면 바로 그러니까 식욕부진, 그다음에 소화불량, 구토, 설사하고 또 배도 아픕니다. 배고. 근데 여러분들은 이 약에 대해서 잘 모르겠거든. 배운 다음에 이 약들을 한번 먹어보십시오. 한 열흘만 먹었다 하면 대부분 다 배가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 열을 먹었는데 이런 증상이 안 나타난다면 작게 드셨거나 아니면 비위장이 강한 사람이거나 아니면 열이 있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열, 가열, 진짜 열이 나는지 아니면 가짜 열이 나고 이제 그걸 바로 정확하게 구분해야 되겠죠. 여기서 바로 그러니까 속은 찬데 겉으로만 열 나는 거. 여기서 바로 음성기관 그래가지고 바로 정상으로서 청열제가 쓰면 바로 전기가 손상돼 위독할 수 있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실열이 아닌지 필히 구분하라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병, 이것은 바로 이제 중병 적지 바로 이제 약이 병을 이제 치료하는 단계에 들어가다 어느 정도 좋아졌다면 바로 끊으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어무 환자가 이제 조섭제 사용 주의. 어무 환자들한테 이러니까 바로 섭을 말리는 약. 섭을 만들니까 이제 음이 뭡니까? 바로 음이 뭡니까? 물 아닙니까? 그죠? 근데 여기서 섭이죠. 그죠? 근데 바로 조섭제를 섭을 만드는 약을 많이 먹었다면 음이 점점 더 심해지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약들 조심하라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수업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사항 있습니까?